젊은 태극전사들의 땀이 빛났던 파리올림픽이 마무리됐고 광복절 태극기를 보면서는 우리 조상들의 피와 땀을 되새긴 한 주였습니다. 주요 이슈를 더 쉽고 더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 한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 6월 올라온 임신 36주차 낙태 영상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출산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수술을 했다는 건데요. 경찰 조사 결과 조작이 아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낙태, 임신 중단으로는 법의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법의 공백이 계속되고 있는 탓입니다. 지난 6월 유튜브에 올라온 총 수술 비용 900만 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란 제목의 영상입니다. 자신을 20대라 소개한 여성이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는 과정과 근황을 담았습니다. 보건복지부 의뢰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지방에 거주하는 20대 여성과 수도권 소재 병원 원장을 특정하고 살인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여성은 두 차례 경찰 조사에서 낙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지인을 통해 병원을 찾았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의료 기록 등을 확보했는데 수술실 CCTV는 없었습니다. 현재 태아는 의료 기록부상 사망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영상이 조작된 건 아니라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사의 핵심은 수술 당시 태아의 상태입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으로 낙태죄가 폐지되고 입법 공백이 지속되면서 임신 중지론 처벌되지 않습니다.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태아가 산모로부터 분리될 당시 살아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게 관건입니다. 그 살아있는 아이에게 어떠한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서 아이를 사망케 했다라고 하면 살인죄 혐의가 적용이 되는 건데 어떤 간호사의 진술을 듣는다라든지 아니면 의료 기록을 살펴본다라든지 그 부분일 텐데 의료 기록을 과연 그 사실대로 작성을 했을까 이게 사실은 좀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서 경찰은 병원 관련자들을 상대로 의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는 한편 수술 당시 아이의 상태에 대해 전문가 의료 감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 TV 방준혁입니다. 제가 국방장관으로 임명된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국민들의 안보 특히 우리 정부 초대 경호처장으로 군 통수권자의 의중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기에 지금 이 순간에 나오고 싶은 이야기 본인이 본인을 잘 알아야 되는 파리에서 17일간 열전을 마치고 자랑스런 우리 국가대표팀이 모두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의 기싸움이 귀국길 행사에 재를 뿌렸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이 어색한 포옹. 귀국 전부터 문체부와 체육회가 신경전을 벌이더니 귀국 당일도 해단식 장소를 가지고 다투다 행사 같지 않은 행사를 열었습니다. 땀으로 일군 우리 젊은 선수들의 금이 환영길에 먹칠을 한 겁니다. 태극기를 흔들며 입국장에 들어서는 선수들을 박수와 환호가 맞이합니다. 48년 만에 최소 인원으로도 역대급 성적을 올린 선수단. 가장 축하받아야 할 순간에 돌연 문체부와 체육회 사이에 오래된 신경전이 끼어들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공항 내 별도 공간에 마련된 해단식 장소로 이동해 유인촌 장관이 선수들을 격려하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발언을 이어가는 순서.
하지만 이기흥 회장이 해단식 장소가 아닌 입국장에서 바로 준비해온 발언문을 읽으면서 분위기가 묘해졌습니다. 피나는 노력과 투혼으로 최고의 모습을 보여준 선수단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앞으로도 우리 선수들을 최우선으로 할 것입니다. 유인촌 장관과 이기흥 회장이 어색한 포옹을 나눴지만 그때뿐. 체육회의 사실상 해단식 불참 선언으로 문체부는 난감해졌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체육회가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변경했다며 해단식 취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장거리 비행에 피로는 쌓였어도 메달과 함께 귀국한 기쁨을 충분히 누렸어야 할 선수단은 짤막하게나마 소회를 밝혔습니다. 네, 원래 꿈은 다 크게 가지라고 하니까 저는 브리즈번 올림픽까지 3연패 해보는 게 현재로서 목표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시 운동을 시작하는 걸로 스케줄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집 가서 뿌링클 먹고 치킨 먹을 예정입니다. 선수단의 투혼이 만들어낸 축제가 끝나자마자 시작된 불편한 힘겨루기에 주인공이 뒤바뀐 분위기였습니다. 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 집행유예 선고받으셨는데 신경 한마디만 못했는데 유가족들이나 계시는데 이렇게 많이 관찰된 거는 단시일 내에 많이 관찰된 것은 좀 드물고요. 잡범으로 시작해 탈주국에 이어 인질극까지 벌였던 범죄자 지강헌. 이 사람 이름은 몰라도 그가 남긴 말은 유명한데요. 바로 유전무죄, 무전유죄입니다. 돈 있는 사람은 죄가 없고 돈 없는 사람은 죄가 있다는 말이죠. 우리 사회에 정의가 있는지 의심이 들 때마다 언급되는 말 중 하나인데 요즘 이런 답답함을 긁어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법이 못하니까 또는 언론이 못하니까 우리가 한다식의 폭로 유튜버 사이버 레커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노린 건 사회 정의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돈이었는데요. 천만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유튜버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튜버 구제혁과 주작감별사가 10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찌양에게 접근한 건 지난해 2월입니다. 이들은 찌양에게 탈세와 사생활에 관련된 의혹 제보를 받았다며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5,500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특히 구제혁은 공론화되길 원하지 않으면 지인의 식당을 홍보해달라고 강요하는가 하면 고소를 남발해 소상공인을 괴롭힌다는 영상을 올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유튜버 카라큘러와 크로커다일은 구제혁에게 찌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했습니다. 검찰은 구제혁과 주작감별사 등 2명을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카라큘라는 구속 기소, 크로커다일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찌양 의혹이 폭로될 당시엔 일부 유튜버의 개인적 일탈 차원으로 여겨졌지만 수사 결과 이른바 사이버 레커들의 조직적이고 계획적 범행임이 드러났습니다. 구독자 증가에 따른 광고 수입 이외에도 약점 폭로와 금품을 맞바꾸는 공갈 범행을 수익 모델화한 약탈적 범죄를 자행하였습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견인차 공제회라고 자칭하며 정기 모임 등을 통해 결속을 다지면서 범행을 물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범행이 발각되자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동시에 사실관계를 왜곡한 악의적 콘텐츠를 유포해 2차 피해도 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제혁과 카라큘라는 인터넷 방송 BJ의 스캠코인 사기 의혹을 거론하며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습니다. 한편 검찰은 찌양을 공갈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된 최모 변호사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8월 15일 광복절. 많은 사람들이 빛을 되찾은 날이라고 풀이하는데 정확한 뜻은 영예롭게 회복한 날입니다. 전범국가 일본의 패망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잃었던 주권을 되찾은 날을 기리는 건데요. 이만큼 뜻깊은 날이 또 있나 싶은데 이번 광복절은 참 뒤숭숭했습니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여파로 광복절 기념행사가 두 쪽이 난 겁니다. 1950년 6.25 전쟁으로 경축식을 열지 못한 적은 있어도 정부와 독립운동단체가 둘로 나뉘어서 따로따로 행사를 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광복절 경축식 행사를 열었습니다. 되찾은 나라 위대한 국민, 더 큰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행사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후손들에게 물려줍시다. 힘을 모읍시다. 갈등과 반목 이제는 끝냅시다. 오늘은 기쁜 날 광복절입니다. 뉴라이트 논란에 휩싸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에 문제를 제기해온 야당 의원들은 예년과 달리 자리하지 않았습니다. 이견이 있으시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나라가 갈라진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너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시각 야권은 서울 용산구의 백범 김구 기념관으로 향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주최하는 경축식 대신 광복회가 주최하는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창립 이래 처음으로 정부 주최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별도의 기념식을 연 광복회는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물러설 수 없는 투쟁의 일환으로 광복회원들이 결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망령처럼 되살아나는 친일 사관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행사에 앞서 독립운동가들의 묘역을 참배하고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역대 최악의 반민족, 반역사적 정권 아닙니까? 이곳에 누워 계신 순국 선열들의 통곡 소리가 가슴을 후비는 것 같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부 행사를 놓고 역사를 폄훼하는 광복절 경축식이라고 지적하며 어느 쪽 기념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소리입니다. 전범국가 일본에게 8월 15일은 항복을 선언한 패전일입니다. 이때 주목받는 곳이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인데요. 야스쿠니가 무슨 뜻이냐면 한자로 정국, 어지럽던 나라를 편안하게 한다는 뜻인데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 등이 합사되어 있는 걸 생각하면 참 아이러니한 이름입니다.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복납했습니다. 총리가 직접 방문해 참배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현직 관료들은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찾았는데요. 국방을 담당하는 현직 방위상이 3년 만에 직접 참배에 나서 주목받았습니다. 개인 자격으로 방문했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매년 반복되는 일본의 이런 행태에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900일을) 넘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시작은 러시아의 침공이었지만 고전하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기습으로 분위기를 반전시킨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점령 지역에 군 지휘소까지 설치하는 등 더 깊숙하게 진격 중이고 러시아는 일부 마을을 되찾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쟁 무대가 러시아 본토로 옮겨가고 또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맞물리면서 전쟁의 양방은 더 오리무중인데요. 사상자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쿠르스크 너머의 우크라이나 수미 지역. 러시아 본토 공격에 나섰던 우크라이나군 탱크들이
그대로 속속 복귀합니다. 탱크 위에는 러시아 마을을 점령했음을 보여주는 표지판이 실려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전투기까지 동원해 마을 수복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열흘째 이어지고 있는 전투. 현재 전황에 대한 양측 평가는 180도 엇갈립니다. 러시아군은 잠시 빼앗겼던 마을을 일부 되찾았다고 주장했지만 우크라이나군은 쿠르스크에 군 지휘 통제소까지 설치했고 러시아 본토 안쪽으로 진격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Взято під контроль 1150 квадратних кілометрів території, 82 населених пункта. В цілому ситуація контрольована, доповідь закінчив. 다급해진 러시아군은 국경 방어를 위한 병력 이동 배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Цель – повысить эффективность всестороннего обеспечения группировок войск, решающих задачи прикрытия госграницы, защиты территорий и населения региона. 미국 일간 뉴욕타임즈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배치했던 병력 일부를 철수시키기 시작했고 이는 전투 계획을 바꿔야만 하는 상황을 보여준다며 국민 앞에서 전쟁 승리를 장담해온 푸틴 대통령의 선전 전략도 위기에 처했다고 짚었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접경 지역 주민들이 피난길에 오르거나 피신한 가운데 확고부동한 것처럼 보였던 푸틴 대통령의 리더십에 균열이 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러시아의 야권 정치인과 전쟁 반대 운동가들이 반전 여론을 결집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 이준삼입니다. 이웃탑 총리님을 비롯해 제안을 했지만 구체적인 것은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에 더 쉽고 깔끔한 정리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뉴스 한판이었습니다.